안녕하세요. 2023년 마지막 영상 플레이 빠친코 위플레이 빠친코 헬로 2023. 지금부터 2시간짜리 영상 마음 먹고 보셔도 되고, 라디오처럼 또 언제나처럼 틀어놓고 잠이 드셔도 되고. 영상이 총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제 그 777 라이프 쇼핑몰의 첫 번째 제품 여권 케이스에 대한 홍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시간은 빠찡코 메이커 10개 회사의 어떤 다이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이 꽤 재밌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거든요. 북두신권과 하나노 케이지의 7년에 걸친 대혈투,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력과 기술력의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짜집게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제 채널의 영상의 기본값은 2시간이고, 2시간을 넘거나 2시간보다 짧거나 뭐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영상이 길어서 힘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어쨌든 2023년 마지막 영상은 2시간입니다. 자, 제 채널에 들어왔죠. 제 채널에 들어왔고, 여기 메뉴에 요 스토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권 케이스 7개가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777 라이프 여권 케이스 7개.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면은 이렇게 굿즈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777 라이프 쇼핑몰인데, 여기에 이제 일단 7가지 디자인을 했는데, 역시나 이 777 라이프 777이나 이런 게 되게 도드라지는 디자인이어서 막 스고이 스바라시 있고 이러잖아요. 또 전에 후드티처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막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이걸로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샘플이 왔거든요. 7개 샘플이 왔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35,7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디자인비로 이제 제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6,700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제품 가격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사시면은 굿즈샵에서 다 배송도 해주고 제작도 해주고, 저한테는 디자인비만 이제 들어오는 식이라 어떤 후원의 개념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또 초특급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특기를 사용해서, 근데 여권 케이스를, 이게 메인은 아닌데 맨 처음에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건, 저도 이번에 여권을 새로 만들면서 2024년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고 출동을 하기 전에 여권 케이스만큼 뭔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아주 좋잖아요. 여권 케이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카드로 조지는 인생, 크레딧 라이프입니다. 777 크레딧 라이프. 그리고 이거는 뭐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아크릴 블럭인데 구찌샵에서 빨리 상품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의무로 상품을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근데 뭐 저는 그냥 나름 이쁘긴 한데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는 그 여권 케이스는 그냥 어떤 시작점에서 만든 거고 이제 거의 90%가 반팔티하고 후드티, 진짜 정말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뭐 한 3월 달 전에 77개 정도 디자인해서 쇼핑몰에 올릴 건데 잊지 마쇼. 오네가이시 마이스. 이제 홍보는 끝났고 일부 말씀드렸듯이 이게 피월드에서 이제 자료를 보고 만든 거예요. 제가 제조회사 설치 대수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결국에는 설치 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산요가 1등이고 산쿄가 두 번째고 뉴긴하고 쌈미가 3, 4 그리고 푸지, 헤이와 교라쿠, 다이치, 산세이가 의외로 밑에 있는 게 좀 그렇고 이렇게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빠친코 다이들이 이렇게 쫙 모아놓고 보니까 각 메이커별로 어떤 그 메이커들의 어떤 그 성향도 느낄 수 있고 맨 위에 있는 게 산요 거죠. 산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산큐, 뉴긴하고 쌈이죠. 쌈이. 그 다음에 후지, 헤이와 교라쿠. 맨 밑에 다이치, 산세이, 다이토. 이게 한글로는 대도기현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 너무 이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역시나 저는 이 빠찡꼬를 이런 게 너무 저한테 너무 크게 막 그렇죠. 이제 화면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치 대수 1위가 이 산요인데 이게 1위인 거는 역시나 저 바다 이야기의 어떤 오랜 시간 꾸준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한다고 보고 한 50대 같은 그 장년층한테 사랑을 받는 기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다 이야기가 역시 빠찡꼬에서 역시 원탑이었구나. 그리고 생뚱맞은 게 양쪽에 있죠. 세인트 세이야가 있고 오른쪽에 저 목수, 겐상 이렇게 있는데 저 목수의 근원 저 겐상이 완전히 그냥 빠찡꼬의 어떤 그 흐름을 바꿔놓는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거라 뭐 해볼 수 그냥 나중에 그냥 끝물에 좀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정말 인기가 많을 때 이렇게 이제 PV도 프로모션 비디오도 제조사별로 하나 내진 2개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 10개 메이커 회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데만 1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었기 때문에 이 겐상이라는 이 목수의 근원 겐신인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사실상 그 빠찡꼬 기종들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개념이 저 러쉬에 대한 저 시간 같은 게 저렇게 딱 나오고
이거 전에 있었나요? 러시 타임이 표기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준다라는 그 개념을 얘가 처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 반짝 인기일 수 있죠. 어떤 굉장히 그 스테디셀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바다 이야기가 저는 이거를 옛날에 한 1000엔, 2000엔 정도 돌려본 적은 있는데 바다 이야기 돌려야지 하고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어쨌든 이 산요라는 회사에서 이 바다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조금씩 뭔가 저한테 이런 거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 조금씩 이제 넣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잔잔해서 아예 할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저런 흥미로운 요소들을 넣기 시작하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귀엽잖아요. 이렇게 거북이들 움직이는 거. 저거 보고 이거 한번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빠찡꼬에서 진짜 진정한, 이거는 스테디셀러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빠찡꼬의 어떤 근본 아니면 뭐 어떤 그 베이스, 빠찡꼬의 가장 베이스라고, 뭐 스테디셀러라고 하면 하나노 케이지, 북두신권, 가로, 에반게리온 이런 거를 놓고 스테디셀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겐상 같은 거는 그 해의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요라는 회사는 저랑 크게 앞으로도 인연이 많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산쿄랑 비스티랑 무슨 회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그 기업 합병 방식이 빠찡코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쿄가 비스티랑 어떤 회사를 먹은 게 아닐까. 근데 비스티를 먹었는데 비스티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에반게리온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딱 보면 이제 에반게리온이 그냥 산쿄라고 할게요. 이 회사를. 에반게리온이 이제 앞으로 이 회사를 엄청나게 진짜 뭐 완벽한 1등 회사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에반게리온이 너무너무 난리여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건담이랑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일단 산쿄의 대표 기종의 그 다이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에반게리온 13에서부터 두 번째 거는 이제 코로나 때 나온 거라 거의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와의 포효,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이가 2023년 12월이니까 저 에반게리온 레이가 2024년에 나온 어떤 마지막 그 발전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담에 대해서도, 건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건담 저거 보면 되게 옛날 건데, 저 때 건담이 저렇게 한쪽 귀퉁이에 저렇게 딱 멋있게 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저 제트 건담의 야쿠모노는 지금도 현존하는 야쿠모노 중에 최고의 야쿠모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트 건담.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건담 시드가 완전히 그냥 망해가지고, 건담 시드가 그냥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를 가서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꽉 차지 않는다는 건, 프로모션 비디오 나오죠. 산쿄에. 저는 이 에반게리온 13의 이 야쿠모노 있잖아요.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 제가 본 에반게리온 그 야쿠모노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냥 초호기 얼굴이 그냥
뻑 하고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이런 야구모노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저 초옥이 왁 하고 나오는 저거, 그냥 에반게리온 13의 그 야구모노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멋있었고, 롱기누스도 멋있고, 근데 이번에 레이를 제가 아직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프로모션 비디오가 나올 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거라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에반게리온 이게 14탄일 거예요, 아마. 숫자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갔더니 미들 타입은 다 빠져있고, 뭐 99 버전이나 1N짜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거 같아요. 그 U 타입이라고 하나요? 그 어느 정도 회전이 되면 저절로 아타리가 되는 거. 그걸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모션 비디오 보니까. 다이는 그 초옥이 이빨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데, 어쨌든 많이 못 해봤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에 나왔는데 저희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빠찡코를 하러 갈 수가 없었죠. 2020년 2월이 마지막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미래와의 포효 에반게리온 15탄 그 PV인데,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한 거죠. 이때 갑자기 이거는 정말 빠찡코 다이의 또 한 번의 어떤 그 발전사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그 특징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저 초옥이 얼굴을 저렇게 크게 다이에 뭐 가루가 막 예전에 얼굴 나오고, 이거는 아예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저게 막 입을 벌렸다 닫혔다는 이 다이는 정말 감동,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그 빠찡코를 이런 것 때문에 재밌어하는 게 저는 되게 크기 때문에, 저 초옥이 대가리는 정말 저는 감동이었고, 요것도 저 레버도 어쨌든 뭔가 계속 변화를 주는 그런 거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막 아타리 된 바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저 레버 밀어붙이는 것도 실제 저 에반게리온에서 어떻게 모티브를 가져온 거라, 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빠찡코 다이들을 다 작살내버리고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2년 동안 그냥 끌고 있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2013년 12월에 요게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이제 가서 해볼 건데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로 보고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은, 이제 에반게리온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이 너무 막 돌리고 싶고, 막 그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에 좋은 소스는 그대로 다 그냥 잘 갖다가 이렇게 3D도 만들고. 실제로 신극장판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말이랑 아스카랑 그 신극장판에서 레이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쿠모노에 있어서는 실제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저는 좀 저런 야쿠모노 안 좋아하거든요. 좀 조잡해가지고 막 흔들고 막 로버트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방에 뭐가 이렇게 딱 응축해서 나오는 야쿠모노를 좋아하지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깔짝깔짝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르죠. 또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또 화려할지. 저 야쿠모노를 저 육각형 이거 에반게리온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저걸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 만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게 AT 필드라고 에반게리온에서 절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콘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거를 야쿠모노로 만드는 거는 좋은 선택인데 저게 이렇게 딱 가운데까지 못 오고 약간 3분의 2 지점까지만 올라오고 이제 위쪽에서는 2호기랑 8호기가 막 깔짝깔짝거리는데 근데 2호기와 8호기의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여튼 뭐 빨리 돌려보고 싶습니다. 에반게리온 레이 카오루 그리고 산쿄 비스티에 이제 에반게리온이 제일 그 대표 주자라면 얘가 이제 동생인 것 같아요. 그 세컨 주자 건담인데 이 유니콘 건담 지금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 반짝 인기를 끌고 저희는 코로나 풀리고 가서 끝물은 아니죠. 한 중반부부터 이걸 돌려봤잖아요 많이들. 근데 이제 그 목수랑 이 유니콘 이 두 개가 에반게리온의 인기와는 별도로 좀 인기를 끈 것 같아요. 역시나 그 하이퍼 빨리빨리 주는 그걸로. 그래서 유니콘 건담의 PV를 넣으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PV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꽃 소방대잖아요. 이 불꽃 소방대를 왜 굳이 이 영상을 넣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불꽃 소방대가 언젠가는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재밌게 만들어서 물론 이번에도 잘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산쿄랑 비스티랑 또 회사 하나 이 세 개의 회사가 하나의 그 회사로서 딱 뭉치면서 그 안에 엄청나게 이 게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에반게리온 건담을 떠나서 불꽃 소방대 그리고 이 심포기어도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그래서 이 산요 바다 이야기를 만드는 그 메이커 다음에 이 산쿄가 2등인데 이 2등의 자리를 오랜 시간 그 뉴긴하고 싸미가 막 이렇게 도전을 해도 쉽게 안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포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바로 전에 12월에 가가지고 뭐 아타리한테 완전히 그냥 얻어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새로 나오면 당연히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심포기어를 계기로 그동안 제가 굳이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런 오타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저런 게임들을 돌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코막혀. 그리고 이번 영상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포기어 이것도 그 야쿠모노가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막 조잡하기 짝이 없는데 이거랑
불꽃 소방대 야구모노도 저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막 한 방에 빵 나와야지 그냥 뭐가 나와가지고 쪼개지고 막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야구모노를 그렇습니다.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튀어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10개 회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회사 뉴긴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뉴긴은 뭐 역시 뭐니뭐니 해도 하나노 케이지가 대표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노 케이지가 이제 맏형이면은 그 바로 밑에 동생인 사이보그일 것 같아요. 꾸준히 나오는 게 하나노 케이지랑 사이보그. 그 다음에 지금 저 베르세르크도 있고 의풍당당도 있고 한데 쟤네들보다는 이제 하나노 케이지 다음으로는 사이보그가 이제 세컨인 것 같아요. 세컨. 퍼스트는 당연히 뉴긴 먹여 살리는 하나노 케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노 케이지를 통해서 뉴긴 그 다이의 발전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맨 왼쪽에 하나노 케이지 1탄, 저게 이제 399 버전일 때 다인데, 제가 이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뉴긴이 한 4년에 한 번씩 다이를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4년에서 5년 주기로. 뉴긴이나 쌈미나 다 똑같아요. 4년에서 5년 주기로 다이를 풀체인지 해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저 하나노 케이지 렌이 2020년에 나왔으니까 21, 22, 23? 24년에 풀체인지 다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25년. 어쨌든 저 렌이 나오면서 뉴긴에서 먼저 그 또라이 짓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런 또라이 짓을 제일 먼저 한 게 뉴긴이에요, 결국에는. 산세이의 가루가 먼저 시작했겠다. 뉴긴은, 저 하나노 케이지는 이제 2부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새로 나오는 사이보그 009 룰 오브 세크리파이스죠. 희생의 법칙? 희생의 조건? 뭐 요런 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 1월 9일날 출시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키월드에서. 근데 이제 이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면 정말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이보그도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그 소스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각 그 메이커별로 참 귀엽지 않아요?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이 좋은 소스를 가지고 빠찡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 소스가 하나씩 있다는 거. 뭐 비스티 그 상표는 에반게리온하고 건담 갖고 있는 걸로 말 다 한 거고, 뉴기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이 소스가, 물론 하나노 케이지라는 정말 그 죽을 때까지 우릴 수 있는 그게 있고, 이런 009도 있지만 그것들이 에반게리온이나 건담만큼은 강렬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본 내에서는 그 하나노 케이지라는 그 만화를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본대요. 어떤 뭐라 그러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만화 같은 걸로도 본대요. 하나노 케이지를. 말이 안 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떤 한 청소년들이 약간 용기와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뭔가 그런 어떤 자소서 개념으로도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 마에다 케이지가 너무 그렇습니다. 이 009
이것도 이제 조져야죠. 조지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 대수 4위 싸미. 좀 의외인 거는 싸미가 뉴긴보다 밑에 있다는 게 약간 의외긴 한데, 그냥 얘네 둘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산요나 산쿄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이제 너무 걔네들이 너무 강력하고, 뉴긴하고 쌈미는 3,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연대 고대 같은 느낌. 이 쌈미에는 역시나 북두신권이 대표 퍼스트고, 세컨은 좀 애매해요. 제가 보니까 세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북두신권에 몰빵돼 있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니셜 D도 있었고 하지만 그냥 북두신권을 통해서 이제 또 쌈미의 이 다이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저 맨 왼쪽에 북두 6거든요. 물론 이 전에 다이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옛날이라서. 북두 6 때부터 시작해서 북두 무쌍, 그리고 북두 무쌍 3를 통해서 또 얘네도 뉴긴이, 그건 제가 이제 2부에서 북두 신권과 하나노의 그 전쟁을 이야기를 다루면서 얘기할 거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도 그 다이를 교체하는 주기가 4년인 것 같아요. 그냥 뉴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 마찬가지로 하나노 케이지랑 북두신권은 그 2부에서 자세히 그 프로모션 비디오도 나오고 할 건데, 그 대신에 뭘 넣냐면, 이게 처음에 이거 서치를 하다가 이 프로모션 비디오를 딱 보고 뭐야 이거 북두신권 10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냥 새로 나오는 아마데지 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습니다. 이것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 출시 예정인데, 그냥 어쨌든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이걸 이틀 전에 발견하고 봤는데 그때 막 올라온 거였으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데지긴 한데, 기존의 미들 타입을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아서 우려낸 아마데지가 아니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거니까 나오면 재밌게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5위죠. 설치 대수 5위 메이커는 후지입니다. 후지의 다이들을 지금 쫙 보고 계신데, 여기는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냥 춘추 전국시대 같아요. 딱 링이 어쨌든 이 회사의 퍼스트 같긴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 그 다른 애들이 노리는 것처럼 딱 링이 뭔가, 그래도 링이 역시 퍼스트인 것 같아요. 후지의 대표 그 게임은 링인데, 얘네들 다이 보면은 다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링 왼쪽에 있는 저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저게 23년 브론즈인가 실버인가 하여튼 무슨 상을 탔더라고요. 피월드에서. 돌려본 적은 없지만 이따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후지도 이런 게임들 그 카테고리를 보면 오타쿠 게임들이 있고, 링 같은 것도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죠. 저 스트리트 파이터를 돌려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업장에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후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링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 아타리를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많이 못 맞춰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가지고 99버전 아마데지가 나오면 그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빠찡코 하러 뭐 일본에 사는 게 아니니까 가면은 돌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링 같은 거를 돌려보고 싶어도 많이 못 돌리게 되는 그런 몇 개의 그 기종 중에 링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돌려볼 만한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돌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나 봐요. 이게 아니 23년 1년 동안 그 P월드 인기 그 투표에서 얘가 3등을 했단 말이에요. 브론즈니까 3등. 1등이 에반게리온, 2등이 노기자카였어요. 그것도 좀 의외이긴 한데. 그리고 이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인가? 초전자포의 어떤 과학인가? 그런데 전혀 이거 뭐 빠진고장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건 봤는데 아예 가서 데이터조차 보려고 해보지 않았던 건데, 막상 지금 이렇게 프로모션 비디오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저 여자 캐릭터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이쁘장하게. 어쨌든 저는 이제 심포기어 기준으로 이런 오타쿠성의 이런 게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나오면은 역시나 근데 시간이 허락을 해야 이런 거를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7번 정도를 간다 치면은 이제 이번에 가면 에반게리온 돌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난다면 겨우겨우 시간이 나면 사이보그 009 정도 돌릴 거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이제 북두신권 나올 거고, 또 그 다음에 가면 하나누 케이지 나올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링도 그렇고 이런 후지에서 나오는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돌리지를 못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뭐 매번 갈 때마다 일주일 뭐 이렇게 열흘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는데 진짜 아쉬워요. 빨리 한국에 빠찡코가 들어오든가 해야지.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후지가 뭐 링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이런 애니메이션 게임을 더 잘 만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링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다이를 보면은 약간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회사는 6등이죠. 6위 헤이와입니다. 헤이와는 역시나 그 루팡이 완전히 그 슈퍼 초 퍼스트 클래스죠. 헤이와의 거의 뉴긴이 하나노 케이지가 한 70%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헤이와도 루팡이 한 70% 가져가고,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뭐 저런 시티헌터나 은하철도 999, 그리고 헤이와가 이런 걸 좀 만들죠. 터미네이터나 바이오 하자드처럼 약간 영화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하는 게임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헤이와 하면 루팡 아니겠습니까? 루팡을 정말 루팡스럽게 잘 만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루팡을 가지고 꾸준히 게임을 만들어 왔으니까 정말 루팡을 루팡스럽게 잘 만드는 회사 헤이와. 평화죠. 평화. 마찬가지로 루팡의 어떤 다이의
그러니까 헤이와 다이의 발전사를 루팡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봐봤는데, 역시나 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저는 돌려본 적이 없어요. 맥스 시절의 루팡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루팡 저게 골든 뭔데, 저거를 진짜 제가 재밌게 돌렸던. 또 넘어가 버리네. 저거 총 쏘는 거 진짜 짜릿했는데요. 이제 헤이와에서는 요 루팡,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루팡 3세, 그러니까 제일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게 루팡이에요. 다 루팡 3세인데 루팡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네도 그냥 루팡 그 시리즈로 몇 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헷갈리는. 이번에 새로 나온 루팡의 PV인데, 이거 야쿠모노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저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야쿠모노를 잘 만들었다 하고 제 기준에서 생각이 드는 건 딱 저런 거. 뭐가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면서 뻥 하고 나왔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화면을 꽉 채우지 못하는 야쿠모노는 솔직히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 뭐 저희가 아탈이 될 때마다 그때나 보는 건데, 정말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야쿠모노. 저는 야쿠모노에 은근히 그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물론 화면 구성이나 어떤 다이나 스펙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스펙보다 어떤 화면 구성, 야쿠모노, 어떤 그 다이의 어떤 디자인,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기준을 많이 두고 빠진골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번에 루팡 저 새로 나온 거에 야쿠모노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잘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하자드를 넣은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넣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또 감사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는, 빠찡꼬가 정말 다양한 그 기종들이 나와야 저희가 재밌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갔는데, 만약에 빠찡꼬장에 500대 다이가 있는데 전부 다 에반게리온이면 이게 재밌겠냐고요. 그냥 정말 수백 가지 게임들이 그때그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전 너무 즐거운데, 거기서 이제 헤이와가 그 즐거움에 또 이렇게 더 플러스를 시켜주는 건, 이런 걸 소재로 이제 빠찡골 만들잖아요. 이런 바이오 하자드나 정말 못 만들었지만 어쨌든 만든다는 거, 터미네이터 2,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되게 앞으로 빠찡골을 쭉 취미로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빠찡골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터미네이터 2를 이제 헤이와에서 다음에 만들면 세 번째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 또 일 한번 낼 것 같아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이오 하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금 아쉬운 건, 아무리 이거를 되게 3D를 되게 리얼하게 만들려고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저 캐릭터들이 너무 안 예뻐요. 애도 안 귀엽고 저 여자도 안 이쁘고, 그게 이 바이오 하자드의 최대 그 개선되어야 하는 점 아닌가. 아니 정말 리얼한 CG는 좋은데 애는 귀엽고 저 여자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구려요. 그렇죠. CG 디자인이 뭐 남자야 그냥 그런다 쳐도 하여튼 저 여자 주인공이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이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쁘거나 굉장히 섹시한 멋있는, 그리고 애가 항상 나오는데 그 저 소녀가
제발 귀엽게. 저 소녀 여자애를 귀엽게. 하여튼 사람 캐릭터들이 다 비호감이에요. 이게 보면 바이오 하자드가. 그 다음에 7번째 회사는 교라쿠입니다. 교라쿠의 다이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 있는, 교라쿠에서도 뭐 저는 교라쿠에서 뭐가 나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돌려보는 회사인데, 근데 많이 못 돌려요, 이상하게. 이 교라쿠의 퍼스트 클래스는 저는 간츠나 울트라맨인 줄 알았는데 시오키닌이 교라쿠의 대표 게임 같아요. 이 각 제조사의 대표 게임을 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새로운 그 다이가 나올 때, 다이가 풀 체인지 될 때 어떤 게임에서 이제 그 풀 체인지가 되냐, 그게 그 제조사의 그 메이커의 대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시오키닌 다이를 전부 다 풀 체인지 할 때 나오는 게임이 시오키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오키닌이 결국에는 교라쿠의 대표 게임이고, 그 다음에는 얘네도 뭐 간츠나 울트라맨이나 노기자카, AKB 요런 거. 근데 의외로 저 소드 아트 온이라고, 저게 이번에 또 확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돌려봤거든요. 그냥 이 교라쿠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갔을 때는. 하여튼 교라쿠도 그렇고 그 뉴긴, 하여튼 그 뉴긴, 산미, 교라쿠, 후지, 헤이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에반게리온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개박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나와도 결국에는 에반게리온 때문에 다 지금 죽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담이 좀 에반게리온이랑 막 비등비등 하려다 그냥 건담 시드 이번에 완전히 그냥 개털리고, 에반게리온만 지금 그냥 초절정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 교라쿠인 것 같아요. 나와도 별로 그렇게 뭐야 교라쿠 뭐 나왔네 이런 느낌이 안 드니까. 이 간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츠가 교라쿠에서 좀 일을 내도 낼 수 있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오키닌보다도 이 간츠를 가지고 한번 사고를 쳐도 칠 수 있는데, 너무 이 간츠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 야쿠모노도 하여튼, 그런데 간츠의 저 레이저건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야쿠모노 이제 막 또 그렇게 만들면 진짜 완전히 그냥 존망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저거 가지고 야구으로 만들면 그냥 간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하여튼 간츠에 대한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고, 그 다음에 이 AKB48의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교라쿠 게임을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거의 다 해봤는데 나오면, 근데 제가 제일 재미있어 했고 너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AKB48. 이게 저는 정말 좀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좀 감동했거든요. 이거 했을 때 막 아탈이 돼가지고 저 마유유랑 사쿠라가 막 이끼마쇼 이거 할 때 진짜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속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구슬 받아 먹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저 버튼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 AKB48이 그냥 제가 빠친코 교라쿠 했던 모든 그 게임 중에 가장 저는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간츠, 시오키닌, 울트라맨 이런 거 다 꺼지고 저는 이 AKB48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들도 좋고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이 AKB나 그 노기자카처럼 이런 어떤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막 계속 나오지만 가장 그 성공했을 때가 이 마유유 이 여자애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핑크라고 SES 뭐 그때쯤 그거보다는 더 최근 그때는 아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소녀시대가 활동할 때 그때 일본의 어떤 제일 인기 있었던 애들의 노래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아타리가 되면은 저 버튼 막 누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했던 마유유와 사쿠라가 저한테 한 10만 발은 줬을 거예요. 다 합쳐서. 교라쿠에서 제일 재밌는 건 AKB48. 그리고 교라쿠는 프로모션 비디오를 3개나 넣었네요. 뭔가 그래도 할 말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오키닌이 이게 나오면서 이 스마트 바지의 교라쿠 스타일을 선보이는 교라쿠의 스마트 바지 다이는 이런 디자인으로 앞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제 시오키닌을 돌려보면서 교라쿠에서 새로 개발한 이 스마트 바지에 대한 매력을 가장 매력적인 건 일단 화면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빠친코 다이 중에 화면이 제일 크죠. 최대치의 크기로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앞으로도 그 큰 화면을 가지고 되게 매력 있는 게임들 연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아쉬운 건 저 버튼이에요. 저 버튼이 무슨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교라쿠 스마트 바지의 저 버튼 너무 무슨 좀 이질감이 있어요. 진동 뭐 손맛은 좀 좋은데 좀 더 그 게임과 어울리는 그런 그때 지금 게임과 지금 매칭이 되는 그런 버튼을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그냥 저렇게 만들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오키니는 저 버튼의 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칼 꼽는 맛이 있는데 칼 두두두두 하면서 다이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화면이 너무 엄청 크니까.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동요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8번째 설치 대수 8위에 해당하는 회사는 다이치. 개인적으로 이제 저랑은 가장 제가 그 돌리는 빈도가 적은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이런 오타쿠성의 애니메이션 게임들 앞으로 시간 나는 족족 돌려볼 거기 때문에 이 다이치 게임도 이제 돌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치의 그 가장 대표 기종은 저 가운데 있는 일기당천이라는 게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일기당천이 그러니까 다이들이 그러니까 이 다이치 다이가 완전히 풀체인지 될 때 저 딱 일기당천을 가지고 풀체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이 다음에 이제 그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었는데
요 다이치도 두 가지 형태의 느낌이 있죠. 하나는 저 동그란 가운데 저 동그란 수박 같은 버튼이 있고 가장 왼쪽에 약간 특이한 원방 같은 버튼이 있는. 그리고 요 프로모션이 뭐냐면 바카만인가? 바쿠맨? 그 기억이 안 나네. 바카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요거 솔직히 그 빠찡코 홀에서는 그냥 지나쳐갔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번에 프로모션 비디오를 이렇게 뒤늦게나마 봤을 때 이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그 그래픽이 뭐 최근에는 정말 갈 때마다 일도양단을만 조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다 외면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돌려봤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역시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음에 이것저것 좀 돌려보는 걸로 1시간이라도. 이게 이제 그 다이치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이치 뉴 스타일이라고, 뉴 다이치 스타일이라고. 최근에 이제 얘네들도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다이를 확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다이를 바꿀 때 어떤 게임이 나오냐가 이 회사의 대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나온 거죠. 요 일기당천인 너무 웃기잖아요. 이 프로모션 비디오. 이거는 나중에 꼭 돌려봐야 되겠다. 이거 왜 이런 걸 안 돌려봤지? 개인적으로 저는 저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전부 다 막 가슴이 막 난리가 났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이치에서 나오는 게임도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사실 이 11월 달인가 제가 백화요란을 잠깐 돌려보긴 했어요. 한 2만엔 정도 썼었는데 아타리가 안 돼가지고 좀 정말 빡치네 이러고 그냥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도전해봐야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이치에서 나오는 이 게임들도 가슴이 계속 뭐 아타리 되면 이건 하여튼 그냥 얼굴보다 여자 캐릭터들의 가슴이 자꾸 보이잖아요. 요즘 이게 하여튼 일본 변태 새끼들 스바라시. 나중에 가서 돌려볼래요. 그리고 의외로 좀 더 뉴긴이나 산세이 정도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설치 대수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산세이가. 근데 역시나 산세이의 초특급 대표 주자는 당연히 가로고, 가로 외에는 뭐 가디터, 캡틴 찌바사,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저 주시현이나 저 AV 배우들 가지고 만드는 저 빠찡꼬인데, 저거를 계속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오면 인기가 있으니까 만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돌려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산세이는 이제 저는 이번에 저 가로 골드 임팩트가, 저 가운데 저 다이 저 모습만 보면 정말 예술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옆에 그 가로 저 안에 머리통 숨겨져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가로를 통해서 산세이 다이의 발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건 역시나 맥스 타입에서 가로의 다이고, 칼 꼽는 거 말고는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가로 골드 스톰이라는 걸 통해서 저 대가리를 저 안에 넣어놓고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게 했는데 저는 진짜 굉장히 충격이었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와 진짜 대박이다. 정말 너무너무 놀랬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가로 저 골드 스톰도 많이 돌려봤지만 아타리를 많이 못 맞아가지고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골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또 변화를 줬잖아요. 야쿠모노 없이 그냥 화면에서 3D로만 그 아타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야쿠모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뭐 야쿠모노가 없어도 아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골드 임팩트의 프로모션 비디오고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못했는데 그 골드 임팩트 옆에 이 골드 임팩트가 완전히 개털리고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거에는 저 너무나 잘 만든 화려한 다이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이렇게만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렇게 만드는 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기를 퍼펙트하게 가리면서 완벽하게 그 데이터기를 가리면서 결국에는 인기가 금방 사그러든 것 같아요. 한두 달밖에 그 인기를 유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저 다이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저 가운데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아까 제가 사진에 넣었는데 데이터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데이터기는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기 때문에 계속 다이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단조롭게만 만들 거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빠찡꼬의 발전,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다이가 차지하는 게 저는 스펙이야. 빠찡꼬의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스펙은 맞출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제조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돈을 쏟아붓는 건 스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이와 저 화면에 대한 어떤 구성 그리고 어떤 그 화질 뭐 하여튼 그런 쪽이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 발전을 계속 막아서는 게 이제 데이터기를 봐야 되는 그 유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데이터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빠찡코 회사들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그 데이터기 빠찡코 데이터기를 어떤 그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냥 그 빠찡코 다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통합된 데이터기를 그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그냥 일본의 모든 빠찡코 다이에서 딱 그 데이터기 하나 어떤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럼 역시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데이터기를 볼 수 없는 또 그 리스크가 있는 또 하여튼 이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데이터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다이들이 나왔다가 오히려 욕만 처먹고 점점 더 간소해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근데 이번에 그 가로 이거는 골드스톰의 프로모션 비디오인데 이거 정말 이 프로모션 비디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네가 이 가로 대가리를 저 안에 넣어놓는 저거를 얼마나 대단한 기술로 강조를 하는지. 근데 이 골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계속 봐왔던 가로 야쿠모노 중에 가장 멋있었어요. 그냥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쿠모노가 한 세 방향에서 저 가로의 얼굴이 팍 나오고 막 무지개가 뒤에서 조명으로 막 나오는데 화면이 이게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가로 머리가 대가리가 나오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 빠찡꼬 다이에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그 본보기를 산세이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대수 12에 해당하는 대도기현 다이토, 우리나라 말로는 대도기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대도기현의 그 다이들을 한번 쭉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정말 그 리제로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리제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회사는 진짜 골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들이 안 나와요. 저 오시노부 반장 이후에 리제로가 3년 만에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리제로가 성공을 하니까 드디어 다이를 조금 새로 그제서야 한 7년 만에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리제로 아니었으면 이 대도기현은 진짜 지옥으로 갔을 거다. 타카오처럼, 마작 나오는 그 타카오 있잖아요. 걔네처럼 세상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 빠찡꼬 제조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제로 2 또 다음에 가면은 에반게리온 레이를 당연히 메인으로 돌리겠지만, 이거 12월 달에 갔는데 자리가 안 나가지고 아예 한 바퀴도 못 돌렸었거든요. 진짜 아니 3박 4일을 갔는데 2박 3일을 갔는데 단 한 바퀴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반게리온 레이 돌리는 그 사이에 레이에서 아타리가 엄청 터져서 좀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순위로 돌려봐야 되는 게 이 리제로. 아니다. 사이보그 009가 있구나. 3순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리제로 2. 이 리제로가 어떤 만화인지는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다 봤거든요. 저 주인공 남자 이름이 스바루더라고요. 스바루.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저 남자와 저 여자는 기억이 안 나네.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저 보라색 눈의 이 여자 기억이 안 난다 이름. 남자 주인공만 기억이 나요. 이름이 스바루. 스바루 스바라시. 리제로 2.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제로 1인데, 진짜 이거
안 나왔으면은, 이거 인기 못 끌었으면은 대도기어는 그냥 끝났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리제로 1이잖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오시노부 반장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었는데, 그 오시노부를 제가 2019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데지를. 그러니까 2019년에 오시노부 반장 2라는 빠찡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리제로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피월드로 봤거든요. 빠찡꼬 출시 그 연대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빠찡꼬 제조사가 지금 이 오시노부 반장 2가 2019년에 나온 거고, 21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그 다음에 22년도에 리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리제로 2에서 조금의 어떤 다이의 변화를 몇 년 만에 좀 줬는데, 그리고 화면도 되게, 요즘 화면 해상도와 그 어떤 깔에 맞춰가지고 리제로 2가 되게 잘 나왔는데, 이 다음에 이제 리제로 3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다이의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힘을 한번 제대로 좀 줄 것 같거든요. 이 대도기현. 그때 좀 이빠이 좀 힘을 줘서 만들지 않을까. 리제로 3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오시노부 반장도, 그러니까 리제로 3가 아니고 이 오시노부 반장을 한 번 더 힘을 줘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모션 비디오를 넣습니다.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북두신권과 하나노 케이지의 거의 10년에 다다르는 두 기종의 어떤 발전이 이제 기준이지만, 제가 나름 얘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짜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북두 시리즈와 하나노 케이지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저도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하면 진짜 재밌구나.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두신권과 하나노 케이지가 과연 에반게리온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에반게리온한테 작살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진흙탕 싸움을 계속 이어갈까? 이렇게 영상이 나올 거예요. 라운드 1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쌈미와 뉴긴의 어떤 그 선전포고 영상이 짧게 나오고, 이제 그때 격돌했던 기종들에 대한 이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프로모션 비디오가 나오는 식으로 총 9라운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1 2015년 이때는 맥스 타입이고, 사실 저도 이때는 빠찡꼬를 하기 전이어가지고 이 두 기종들을 돌려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그 북두신권의 마지막 맥스 기종이죠. 북두신권에는 북두 무쌍 시리즈하고 북두신권 시리즈 2개가 있는데, 북두신권 시리즈 중에 6탄에 해당하는 건데, 토키가 주인공이었나봐요. 이때는 토키를 메인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한 바퀴도 돌려본 적이 없었고,
맥스 타입 때 정말 진짜 빠찡꼬의 전성기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맥스 타입 때는 가로가 진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북두신권이나 하나노 케이지 이런 거보다 맥스 타입의 제일 인기 기종은 가로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로는 맥스 타입 때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타입으로 바뀌면서는 진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두무쌍 1탄이 정말 인기를 끝장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반게리온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노 케이지가, 영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금 섣부르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노 케이지 1탄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웃긴 게 맥스 399분의 1 나오고 319분의 1 미들 타입 나오고 259분의 1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150분의 1인가? 그리고 아마데지까지 총 5개의 스펙으로 이걸 아주 그냥 막 곰탕처럼 우려 먹은 거예요. 이 6인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제가 빠칭코를 할 때도 얘는 이제 한두 대 빠칭코 홀에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돌릴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위아래로 그 화면 박스가 나오는 게 빡 쪼개지는 어떤 느낌이나, 만약에 제가 그 빠칭코를 좀 더 빨리, 저는 2017년 겨울이니까 그냥 2018년부터 제가 빠칭코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했다면은 이걸만 주구장창 돌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그 천격 버튼이 이때쯤에 이제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천격 버튼이 부활한 게 아닌가. 뭐 이것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이를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옛날 거라 중고로 샀는데 작동을 잘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서 살만한 가격에 나와도 선뜻 사지 못하는. 근데 뭐 나중에 저는 하나노 케이지 다이들을 1도 양단은 무조건 살 거고, 어떻게 타이밍 봐서 하나씩 사서 모아보려고 하거든요. 북두신권도 가능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는 프로모션 비디오가 좀 긴데요. 근데 이제 옛날 거부터 쭉 이 CG 퀄리티를 가장 최근에 나온 1도 양단까지 쭉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가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CG들이 북두신권도 그렇고 하나노 케이지도 그렇고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 그래픽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거죠. (2016년 4월에) 북두무쌍 1탄이 나왔고, 2016년 11월에 저 구름저편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그 라운드 2에 어울리는 각 회사의 기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빠찡꼬에 흥미를 갖게 된 것도 딱 이 두 개의 게임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두 개의 그 빠찡꼬를 돌리게 되면서, 빠칭코 왜 이렇게 재밌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17년 그 말의 말쯤에 이제 후쿠오카로 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빠친코장을 갔는데 이 북두무쌍이나 하나노 케이지 이런 게임들이 없고 뭐 없었다면 저는 빠친코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북두신권이나 하나노 케이지라는 걸 돌리면서 빠친코한테 완전히 그 어떤 매력을 느끼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 제가 빠친코 입문할 때 가장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많이 했죠. 거의 얘네 두 개만 돌렸어요. 북두무쌍하고 그 하나노 케이지 구름 저편에 이 두 가지만 돌렸는데 이제 그 이 북두무쌍에서는 조금 눈물을 좀 흘렸던 기억이 좀 있어요. 북두무쌍에서 조금 눈물을 흘렸었고 구름 저편에도 그러니까 제가 입문할 때 했던 거라 멋 모르고 막 1000바퀴까지 돌려도 아타리가 안 될 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되게 막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2017년 8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빠친코의 어떤 그 뭔가 저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이나 뭐 이런 게 맺고 끊는 거나 이런 기준이 생긴 게 딱 하나노 케이지 칠흑 하면서부터고 그 전에는 전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막 1000바퀴를 돌리든 뭐 나올 때까지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빠친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두무쌍이나 이런 이 구름 저편에 이거 두 개 돌릴 때는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솔직히 그때는 그래도 30대 중반이니까 약간 다이를 주먹으로 몇 번 때린 적도 있고 열받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 화면을 주먹으로 갈기지 않은 거 약간 버튼이나 이런 거는 몇 번 후려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 열이 받잖아요. 막 아니 왜 이래 딴 사람들은 다 아타리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닌데 또 역시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야쿠모노가 이제 구름 저편의 야쿠모노인데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개성 있는 좀 약간 충격적인 야쿠모노지 않았나. 그리고 이때 키세루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러니까 북두신권도 북두신권이지만 제가 진짜 빠친코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건 역시나 이 하나노 케이지라는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없었으면 저는 지금 빠친코 이런 제 채널도 없을 거고 저는 빠친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마에다 케이지 그 산조 러시에서 마에다 케이지 산조라는 걸 딱 제가 이제 아타리 되면서 느꼈을 때 이런 장면도 너무 멋있고 그냥 마에다 케이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북두신권의 그 켄시로보다는 저는 이 하나노 케이지의 하나노의 마에다 케이지라는 이 야쿠모노 매력 있어요. 매력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노 케이지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이 하나노 케이지 세계관에서는 굉장한 뭐 일본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도드라지는 캐릭터여서 그렇습니다.
CR 花の刑事シリーズから生まれた新シリーズ。 2017년 4월에 북두신권 세븐이 나왔고 2017년 11월에 이제 하나노 케이지 2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싸움도 정말 치열했지만 얘네 둘 다 결국에는 이 전에 나온 북두무쌍의 인기를 넘어서지는 못했던 그런 애들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게임에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빠찡꼬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고 정말 슬프게 했던 게 이거거든요. 북두신권 세븐 전생이죠. 북두 세븐 전생. 이거에서 제가 역대급 회전 그냥 한 다이에서 제가 한 10장을 꼬라박은 적이 있어요. 이거 저 혼자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몇 바퀴를 돌렸죠? 한 1800바퀴를 제가 그냥 풀로 노아타리로 1800바퀴를 돌렸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그 다이죠. 북두 세븐 전생.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북두 세븐의 이 야쿠모노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소리도 막 환청이 들릴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 뭐 되게 애증이 하여튼 애증이 있는 북두 세븐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죠. 이게 조금 이 하나노 케이지 2를 돌리면서부터 제가 이제 빠찡꼬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그 루틴도 만들 수 있었고, 약간 좀 북두 세븐에서 상처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하마리를 경험해봤던 거고, 이걸 돌리면서 약간 그래도 이제 빠찡꼬 좀 알겠네, 그런 거를 느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이 하나노 케이지 2는 의외로 많이 못 돌렸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돌리진 못했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빠찡꼬를 하러 간 거는 2019년부터니까 유튜브를 2019년 1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흑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돌린 거고, 이 하나노 케이지 2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다이를 중고 다이를 100만원 주고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10만 바퀴를 돌렸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지금도 저는 이 하나노 케이지 2 그 7흑도 하나노 케이지 2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만든 게임. 그리고 뉴긴에서 이 3D 영상 효과를 이 하나노 케이지 2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빠찡꼬의 3D 영상의 어떤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그 발전사에 기여를 한 게임이죠. 영상에서 이런 3D 효과를 처음으로 준 거 아닌가. 가로에서 이 전에 이 다음에 나왔나, 가로 그 대가리는. 이 야쿠모노도, 저는 지금도 이 야쿠모노가 제 개인적으로는 빠찡꼬에서 가장 멋진 야쿠모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웅 하면서 그냥 화면을 그냥 야쿠모노 그 저 무지개 떡으로 꽉 채워버리면서 그 링케이지 밀 때 그 손의 그 느낌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최고의 빠찡꼬 게임은 이 하나노 케이지 2. 아직도 저의 최애 기종은 일도양단도 아니고 하나노 케이지 2.
하나노 케이지 2를 우려먹죠. 치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북두무쌍 2와 2018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드디어 얘네들이 맞물렸거든요. 계속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북두무쌍 2랑 이 치륵이 이때쯤에 막 이제 나왔잖아요. 2018년 여름에 나온 건데 북두무쌍 2는 제 기억으로는 좀 슬펐던 거는 아니 북두무쌍 1보다도 인기를 못 끈 거죠. 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두무쌍 1의 인기를 밀어내질 못하고 약간 그냥 제가 감히 판단하기로는 좀 망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북두무쌍 2 같은 경우에는 그 망했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인기가 좀 있으면은 신다이가 나오면은 적어도 반년 정도는 꾸준히 사람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아무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실패한 거다. 근데 이게 한두 달 정도 나온 지 한두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돌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릴 바에는 북두무쌍 1탄을 돌리지. 그러면서 굳이 이거를 안 돌려가지고 외면당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올 2400으로 이제 치륵도 나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4라운드로 제가 묶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4라운드는 역시나 그 하나노 케이지 치륵하고 북두무쌍 2가 아닌 1탄 그 프라자 혼땡 기준으로 보면은 아침에 딱 가잖아요. 2018년 그때 이제 아침에 딱 혼땡을 가면은 오른쪽으로는 북두무쌍이고 왼쪽으로는 치륵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물론 당연히 북두무쌍이 가장 먼저 우르르르 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치륵 둘이 진짜 진흙탕 싸움을 한 거죠. 북두 8탄이 나오네요. 북두 8탄. 그리고 뉴기는 치륵으로 더 비비죠. 뉴기인이 치륵으로 더 비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쌈미에서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북두신권 북두무쌍 2하고 북두신권 8탄이 나올 동안 뉴기는 계속 이 하나노 케이지 2 치르게 충격으로 비비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기계 타버릴 정도로 비벼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북두무쌍 2가 쫄딱 망하고 북두신권 이 8탄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인기를 오래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망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인기를 오랜 시간 끌고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치륵보다도 더 2년 동안 우려먹는 치륵보다도 그 인기를 못 끌었던 이 북두 8탄 패왕인데 근데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냥 이 북두 8탄에만 그 나오는 어떤 연출 효과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숫자가 이렇게 옹 하면서 이렇게 막 파충류처럼 이렇게 거품처럼 터지는 이런 거나 또 이런 그 코아타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야쿠모노도 켄시로가 화면에서만 막 와장창창 막 나오지만 저 북두신권 저 글자가 한 세 방향으로 뻑뻑뻑 찍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느낌도 되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인기를 못 끈 거는 결국에는
북두 무쌍 때문인 것 같아요. 북두 신권이 계속 새로운 거를 내놔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전에 만들었던 북두 무쌍 때문에 새로 만든 것들이 인기를 못 끌고 계속 빨리 그냥 망하는, 다 자기네들이 지들이 만든 그 업보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쌈미에서 계속 이런 걸 만들어도 뉴긴하고만 비교해보면 칠흑보다도 인기를 못 끌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이때 2019년에는 오히려 북두 무쌍보다 칠흑이 인기가 더 많았을 때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빠찡꼬의 최고 인기 기종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마찬가지로 칠흑이었죠. 근데 2019년에 잠깐 하나노 케이지가 넘버원이었을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뉴긴에서 왜 계속 칠흑으로 버텨야 됐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것 때문에 새로운 그 게임의 출시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이 다이가 풀체인지 되면서 하나노 케이지 렌이 나오죠. 2020년 1월 달에 이게 나오는데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 렌이 나오기 전에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고 정말 소름 끼쳤었거든요. 와, 언제 다이 좀 멋있게 바꾸냐 했는데, 근데 이때 완전히 정말 두 그 뉴긴과 쌈미의 싸움이 완전히 그냥 객기야치죠. 뉴긴에서 다이를 바꿨어? 우리도 바꿔야지. 이러면서 각자 이렇게 숨겨진 칼날을 드러내는 2020년에 뉴긴에서 천격 버튼 막 나오니까 쌈미에선 에어리언 대가리로 이렇게, 그래서 두 회사가 똑같이 나란히 4년 만에 2020년에 이렇게 풀체인지 다이를 선보이는데, 근데 시간은 좀 차이가 나죠. 뉴긴에서 2월에 나오니까 쌈미에서 12월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쌈미에서도 새로운 다이를 준비하다가 뉴긴이 저 창 저렇게 또라이짓 하니까 우리 저거보다 좀 더 높이 만들어보자, 구조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저 창보다는 더 높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더 길어야 돼. 이런 걸로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 출시가 늦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노 케이지 렌을 통해서 뉴긴이 풀체인지 다이를 선보였는데,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돌려볼 수는 있었죠. 이거를 못 돌려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새로운 뉴긴의 다이를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제 느낌은 뭐 완전히 그냥 감동이었어요. 감동. 저 천격 버튼의 진동은 여지껏 느껴볼 수 없었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엄청난 진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 오른쪽에 저 엄청나게 큰 창을, 저런 거를 이제 기믹이라고 하나요, 저거를? 저런 걸 이제 6인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저 창을 끝까지 보려면 고개를 진짜 꺾을 수 있을 만큼 꺾어서 쳐다봐야 끝자락이 보였던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크게 길게 만들지 않았어도
조금 눈높이 정도에만 맞춰서 만들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교라쿠처럼 저렇게 길게 만들지 말고 조금 짧게 해서 양쪽에 붙여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북두무쌍 3는 이제 쌈미에서도 분명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뉴긴이 저렇게 만들었어? 우리도 바꿔야지 하면서 뉴긴보다 멋진 다이를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천격 버튼보다 더 엄청난 버튼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에어리언 대가리를 이때 쌈미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너무너무 멋진 아이디어였고, 근데 저희는 이거를 돌릴 수가 없었죠. 이게 딱 코로나 시기 중에 나왔기 때문에 한 바퀴도 돌릴 수가 없고 유튜브로만 그냥 그저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거는 그 U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 1000바퀴인가 990바퀴인가 같은 천정이 있었던 그 빠찡꼬였고, 아타리가 무조건 되는 거죠. 일정 바퀴까지 돌리면. 야쿠모노도 정말 멋있고, 저 북두랑 무쌍 저 두 개가 이리저리 막 난리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하여튼 무엇보다 이 다이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건 역시나 저 에어리언 대가리를 이용한 버튼과 쌈미에 새롭게 만든 이 멋진 다이, 그리고 그 하나노 케이지 키세루처럼 북두무쌍에도 가장 뜨거운 연출은 켄시로의 그 백열난무인가요? 켄시로 와자자자 하는 거, 그게 이 북두무쌍 3에서 막 해골바가지 나오면서 어떤 연출이 있는데 그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출이. 북두무쌍 3는 좀 아쉬운, 코로나 때문에 돌릴 수 없었던. 근데 지금 이거를 좀 돌리고 싶으면 이 북두무쌍 3는 없어도 199 그 라이트미들의 자기의 역습, 그거를 좀 돌리면 느낌은 느낄 수 있는 거죠.前田刑事は死に申した。 북두 9이 나오죠. 이제 뉴긴에서는 하나노 케이지 3 이게 나오는데, 얘네 두 개도 코로나 시기에 2021년 12월, 2022년 1월이니까 어쨌든 둘 다 2022년에 격돌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풀려서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게 2022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그냥 끝물에 좀 돌릴 수 있었던 기종들인데, 이 북두 9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거는 거의 끝물에 잠깐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 이후로 이제 이 다음 라운드에 폭흉성도 있고 돌려볼 수는 있죠. 이 북두 9은 아니어도. 북두 9 이게 환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북두 9을 봤을 때 야쿠모노는 좀 별로예요. 좀 약간 뭔가 좀 조잡하고, 여기서 이제 쌈미가 새롭게 만든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은 저 화면 위에 어떤 구조물이 팍 나오면서 돋보기처럼, 돋보기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매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빠찡코 제조사들이 뭔가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 무조건 하나씩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개발됐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돋보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뭐든 아쉬운 거는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아쉬운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너무 즐거워요. 그냥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북두 9도 얘가 뭐 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이때 이 전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목수의 근원이랑 유니콘 건담하고 에반게리온 때문에 이 북두 9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노 케이지 3도 그렇고 다 그냥 걔네들한테 그냥 아작이 나는 거죠. 항상 그 1등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그 유니콘 건담과 에반게리온 때문에 1등 자리를 탈환을 못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노 케이지 3는 저 50대 마이로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저 손바닥 저런 매력적인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쪽에 데이터를 99% 완벽하게 가리는 이상한 저 액자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때 당시에는 이런 스펙으로 나오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느려 터지게 아타리를 주는. 이거 제가 그 10월 달에 올해 9월인가 10월에 한 3만 발을 뽑은 적이 있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빨리 주는 건 3만 발 1시간이면 나오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기본빵은 하잖아요. 이제 하나노 케이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빠찡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1등이 마에다 케이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건 망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인기는 끄는데, 하여튼 저 액자 때문에 완전히 그냥 골로 갔죠. 저 이상한 액자 만들어 놔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노 케이지 3는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반게리온한테 둘 다 그냥 개박살 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에반게리온의 시대가 2023년 1분기 때는 요렇게 붙은 거죠. 북두무쌍 4랑 하나노 케이지 3 황금 일섬.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둘 다 뭐 주변에 구조물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쪽으로 뭘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옆에다가 뭐 길쭉하게 세워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욕대로 먹으니까 그냥 다시 한 3년 전 다이의 형상으로 돌아간 거죠. 무난한 다이로. 이렇게 되면은 뭐 데이터 보기도 편하고 결국에는 좋은데, 저는 아쉬운 거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도 그 데이터기 정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들이 또 이렇게 약간 심심해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북두무쌍 4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북두무쌍 시리즈가 1, 2, 3, 4까지 저 북두무쌍이라는 저 한문을 가지고 야쿠모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북두무쌍 3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돌려보진 않았지만 북두무쌍 3를 가지고 북두무쌍 4가 나올 때도 이 한문 가지고 야구모노 만들면은 진짜 무조건 존망이다. 그냥 개 털릴 게 확실하다고 했는데, 근데 여지없이 북두무쌍 저 한문 가지고 야구모노를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든 거예요. 되게 매력있게. 아니 이게 매력이 있을 수 있었구나라고 제가 좀 생각이 바뀌는. 아니 저걸 가지고 또 저 야쿠모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나한테는 그냥 아쉽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제조사들은 항상 최선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 하나노 케이지 3가 느려 터진 아타리 방식과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오래 못 끌면서 뉴긴에서 황금 일섬이라는 걸로 그래도 50대 마이루도 그렇고 신경 써서 만들었던 이 하나노 케이지 3를 그냥 길가에 내몰 순 없잖아요. 좀 우려 먹어야 된단 말이죠.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든 게임인데, 그래서 이 황금 일섬으로 한 번 더 우려 먹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황금 일섬이 하나노 케이지 3보다는 더 인기를 끌면서 호불호는 있지만 완전히 더 도박성이 너무 짙고, 이게 4,500 아니면은 300발이니까 정말 위험한 스펙으로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에반게리온한테 둘 다 또 저 터지고 그냥 끝나는. 이 폭흉성이 2023년 2분기에 나와가지고 포효를 하죠. 그리고 뉴긴에서 스마트 빠찌의 첫 번째 게임으로 이 일도양단,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3년 여름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폭흉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이거는 그냥 북두 나인 북두 나인 환생인가요? 북두 나인 투신 그거를 그냥 우려가지고 약간 황금 일섬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은근히 돌아가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돌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도양단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이게. 일도양단은 스마트 빠찌로 나오면서 사실 스마트 빠찌가 아니고 그냥 일반 CRP 기종이라고 하네요. 그걸로 나왔으면 지금보다 더 인기를 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뉴긴이 스마트 빠찌를 개발을 했는데 하나노 케이지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도양단이 저는 뭐 너무 재밌게 잘 돌렸고, 심지어 저 일도양단 다이를 중고로 살려고 지금 막 알아보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얘네 둘이 2023년 여름에, 올해 여름에 붙었으면, 그럼 얘네들의 이제 10라운드는 언제냐?
그게 이 2부 북두신권과 하나노 케이지의 이 오래된 싸움의 그 하이라이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쭉 이렇게 끌고 온 건데, 딱 1년이 지난 2024년 7월에 얘네 둘이 이제 쌈미에서는 북두신권 10이 나올 것 같아요. 북두신권 10. 그것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북두신권 10이 아니고 북두신권 뭐 X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바이고, 6인에서는 하나노 케이지 4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나오는 시기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딱 1년이 지난. 근데 몰라요. 북두신권이 더 먼저 나올 수는 있는데, 북두무쌍 4가 일도양단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북두신권 10이 2024년 한 4월에서 5월쯤 나올 것 같고, 느낌상 하나노 케이지 4가 2024년 7월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얘네 둘이 그 2024년 7월 7일에 정면 승부를 한다는 그런. 일단 에반게리온한테 계속 썰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금 넘버원은 에반게리온인데, 이거죠. 이제 북두신권 10하고 하나노 케이지 4가 이제 24년 여름에 나왔을 때 과연 에반게리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쟤네 둘이 제대로 한번 또 붙는 걸로. 스고이 스바라시. 이렇게 해서 2시간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2024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빠찡꼬로 즐거운 일본 여행을 모두가 하고 오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외쳐봅니다. 스고이 스바라시. 간발해.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